자,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이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이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 이혼, 하나는 합의 이혼.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거 합의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하자. 아이들 문제,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하자. 빵! 도장 찍고 법원에 가서 판사님, 우리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그 모든 것은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냥 이혼만 시켜주십시오. 아주 좋죠. 합의 이혼입니다. 물론 이제 이혼을 하기까지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겠지만은 여하튼 딱 한 번 이혼할 때쯤 돼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합의 이혼을. 그게 이제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은 나름 그런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 이혼이 있어. 분쟁 이혼인데 이것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물론 이제 이혼을 하자는 사실 자체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죠. 또는 우리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외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양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해줘야지. 어떡할 겁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는데. 그럼 분쟁 이혼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느냐, 분쟁을 통해서 이혼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분쟁을 해야 되는데 분쟁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선 시간이 많이 걸려. 합의 이혼은 대략 한 2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합의를 하면은 도장 딱 찍고 나서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한 2달 이내에, 빠르면 한 달, 오래 걸리면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합의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합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 분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쟁 이혼은 여타 소송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분쟁 이혼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양육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간에 분쟁 이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또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들고,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심적인 고통이 심해. 어차피 이혼한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마음의 스트레스고 부담이 되는데 그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떠한 심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며 이 아이들을 누가 양육을 할 것이며 누가 관리를 해주고 또 누가 보호를 해주고 입히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등등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 이혼보다는 합의 이혼. 아울러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분쟁 이혼은 변호사비가 비싸요. 합의 이혼은 대체적으로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분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변호사 수임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당 300불이다. 시간당 350불, 400불. 뭐 작게 들어가면 시간당 한 250불인데 변호사 수임비가 여하튼간에 몇 수십 시간이 쓰여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복잡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변호사비를 계속 변호사비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남자가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여자는 돈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비를 남자가 지불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변호사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보다는 합의가 늘 좋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은 합의 이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이혼에서 다루어지는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돈 문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돈 문제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은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 분할이 있고, 두 번째는 위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와이프고 저쪽은 뭐 허즈밴드.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한테 지불해야 되겠죠. 여튼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적게 버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자료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을 결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 왜 이혼을 하는지 등등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다른 클립에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간에 위자료 문제라든가 또 양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다면은 누군가가 양육비를 내야 되는데 물론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보통 와이프, 여자가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그리고 남자는 양육비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얼마를 줄 것인가. 그래서 돈 문제도 사실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일을 진행을 해보면은 합의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넌 나눌 게 없잖아. 뭘 어떻게 나누란 말이냐. 또는 돈이 서로 버는 수입이 비슷할 때 또는 아이들이 없을 때 아이들이 없으면 이혼하기 참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뭐 한 5년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다 성장을 해서 18세 이상이 되었고 더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기가 좀 쉽습니다. 합의하기가 좀 쉬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양육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자라나는 아이들 뭐 고등학교나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요즘 국민학교라 안 그런다 그랬죠? 그 초등학교라 그랬지? 초등학교라든가 하여튼 여하튼간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집을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남자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합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분쟁하러 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 또 어느 정도의 변호사비를 감수를 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자. 난 더 이상 너하고 못 산다. 뭐 나가라. 뭐 부수고 뭐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혼을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을 해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합의 이혼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분쟁 이혼을 가야 되는데 분쟁 이혼으로 가기 전에 우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변호사를 만나서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그멘트 하나하나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내용들은 정보 차원에서만 받아주시고 어떤 legal advice, 법적인 뭐 자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